등차수열 합의 그래프 해석 마지막 내용, 등차수열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등차수열 합을 평균 곱하기 항해수, 그 다음에 n에 관한 2차식, 수식적 특징,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프 내용을 보는 건데, 사실 앞에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n에 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다, n제곱의 계수가 공차다, 그 수식적 특징이잖아. 그걸 그대로 그래프에 옮긴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이 뭐라고 해볼까? n제곱 빼기 4n 이렇게 됐다고 해볼까? 그럼 우리는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n제곱 빼기 4n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상수항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차수열의 합이다. 바로 판단할 수 있고, n제곱의 개수의 몇 배가 등차수열의 공차다? 2다, 그치? 2배. 그래서 요걸 보자마자 an을 잡아낼 수 있었고, an의 항해 부호를 통해서, 일반항의 항해 부호를 통해서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항이 A1이 이제 S1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일단 음수고, 그 다음에 공차가 플러스이니까 양수잖아. 그럼 음수에서 출발해서 언젠가는 양수로 바뀌니까 항해 부호가 바뀌는 그 마지막 음수? 그때에서 거기서 이제 이 수열은 최소값을 갖겠죠. SN의 수열은. 그죠? 항해 부호로 이제 이 SN의 최대 최소를 생각했었는데, 수열은 뭐라고?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라며.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그치? 절편이 0이고 4인 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특이점이 상수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지. 그럼 나머지 하나 절편 뭐야? 4잖아. 그럼 이게 y = sn 그래프인데 등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해? 센터. 가운데가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sn은 n = 2에서 최소값을 갖죠. 굳이 an의 일반항의 부호를 찾을 필요도 없지. 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 생각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 수열은 정역이 자연수 함수니까. 그러니까 그 초장부터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A에는 양수부터 출발해서 음수를 이제 더해 나가니까 언젠가는 부호가 바뀌겠죠. 양수에서 음수로. 그럼 그 바뀌는 그 지점, 마지막 양수에서 SN은 가장 무슨 값을 가져? 큰 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SN이 최대를 갖는다라는 것을 앞서 정리했었다고요. 맞죠? 그러면 이 SN은 무슨 함수라고?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 2차 함수라고요. 그럼 2차 함수가 최대 값을 갖는다. 그럼 아래로 볼록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SN의 그래프를 이렇게 원점을 지나게 그리는 거야. 왜냐하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띡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y = SN의 그래프고,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자마자 우리는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다라는 것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자동 구구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인 케이스는 시작이 음수고 더해 나가는 게 양수다 보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겠죠. 그럼 우리는 앞서 정리했다시피 요 SN이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역시 2차 함수이다 보니까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다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띡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개형만 보고도 우리는 첫 장이 음수, 공차가 양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왜 이것만 생각했나요? 첫 번째 양수, 공차가 양수인 건 양수를 더하니까 최대 최소를 논할 수가 없죠. 의미가 없지. 계속 올라가니까. 반대로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음수인 것도 계속 내려가기만 하니까 음수를 더해서 최대 최소를 논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지금 21페이지 그래프 4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래프는 요 2개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어떤 변화가 생기잖아. 내려갔다 올라가는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물어볼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쉬워? 자,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이제 문제들이랑 예시들을 볼 건데, 자, 그냥 선생님 판서 예시로 간단히 볼게요.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마이너스 10n이라 하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SN의 그래프를 바로 그려줄게요. 절편이 0이랑 10이네.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1인데 그거에 몇 배? 2배가 공차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공차가 양수라는 거지. 공차가 양수함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쨌든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개형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0이고 그 절편 중 하나가 10이니까 센터는 딱 특정되죠. 이게 5가 되겠네. 그럼 요 y SN은 n 5에서 최소값을 간다. 이 등차수의 합은 S5에서 5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가장 합이 최소가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끝이야. 이거 말고는 없어. 근데 여기서 그건 생각해 봐야 돼. 여기가 0인 거는 뭐 자명하고, 여기가 뭔지에 따라서 요 센터가 특정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기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SN이 뭐 n에 9 빼기 n 이렇게 돼 있다고 할까? 그럼 전개를 하면 이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이잖아. 사실 절편 볼 때는 굳이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2차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럼 공차는 음수. 그리고 첫째 항이 딱 얼마? 양수인 거 보이죠? S1이랑 A1이랑 같으니까. 어쨌든 공차가 음수야? 그러면 위로 볼록해?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란 말이지. 근데 여기의 평균이, 0과 9의 평균이 이게 딱 4.5거든. 그럼 y SN은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n이 자연수라 했잖아. 최대값이 4.5로 유일합니까? 그리고 또 4.5라는 항이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n은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특정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생각합니다. 왜? 수열은 정역이 자연수 함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0.5만큼 떨어진 칸, 여기 4가 되겠죠. 여기서 똑같이 0.5만큼 떨어진 칸 5가 되겠죠. 그럼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은 어때? 동일하겠죠. 맞지? 그럼 요 y SN은 어쨌든 최대값을 갖는데 어디랑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야? n이 4랑 5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오케이? 가장 가까운 자연수에서 최대최소를 잡아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예시, 뭐 23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가장 가까운 자연수 찾는다. 센터가 특정이 안 된다면 그냥 그만 생각하면 돼. 한 번 더? 뭐 예를 들면 SN이 뭐 n에 어떻게 나왔지? 3n 빼기 20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바로 그릴게요. 이제 2차항의 개수 부호를 보면 딱 양수인 거 보이니까 0 잡아주고 센터 또 잡아주고, 여기가 3분의 20이잖아. 그럼 3분의 20은 센터가 이게 3분의 10이잖아요. 평균이 0과 3분의 20의 가운데. 근데 3분의 10은 이 자연수가 아니거든. 역시 여기서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역시 또 가까운 자연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가깝냐? 이건 뭐 초딩도 알겠죠. 3분의 1만큼 떨어지면 그게 딱 3이고요. 조금 과장되게 그럴게. 3분의 2만큼 떨어지면 거기가 4거든요. 그러면 그때 함수값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작습니까? 라고 했을 때 3이 가장 작겠죠. 떨어진 거리를 자연수로 생각해서 제일 가까운 거 잡아주면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 얘는 SN이 역시 최소값을 갖는데 대칭축에서 잡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칭축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인 n이 3일 때 유일한 최소값을 갖는다. 얘 같은 경우는 대칭적으로 잡히니까 최대값을 갖는 n의 값이 2개가 잡히지만 센터가 딱 4.5, 가운데 절반이잖아. 근데 얘는 약간 비대칭적이죠. 3분의 10이라는 그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잡았을 때 3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고 3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3이랑 4를 이제 특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이게 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필수제 1번부터 봅시다. 자, 2025년 9월 고2 교육청문제. 자,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첫 장부터 n학과 잡을 SN이라자. 자, S12가 얼마고요? 제로래요. 그랬을 때 SN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 우리는 이제 이 조건들만 보고도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 공차가 음수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 왜?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음수면 SN이 제로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음수의 음수를 더하는데 어떻게 제로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조건만 보고도 A1이 양수이다 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바로 튀어나온다. 그지? 그러면 공차가 음수야? 첫 장이 양수야? 그럼 그래프를 딱 그려? 그럼 여기야 0, 12 그지? 그러면 6이죠. 센터. S의 최대를 갖는 그 N값이 얼마? 6이 되겠습니다. 그럼 S의 최대값은 S6을 찾으라는 얘기가 똑같죠. S6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공차 가지고 요 조건과 결부시켜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S12는 이건 이제 항을, 이 수열, 등차 수열합을 직접 계산하는 거지. 그럼 이때 이제 평균 곱하기 하겠어. 생각하는 거죠. 자, 2분의, 뭘로 할까? A1 더하기 A11 해도 되지만, S6은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 큰 상관없어요. 전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A5 더하기 A6으로 하겠습니다. 심심해서. 자, 이거에다가 12배라는 것이 얼마? 제로다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얼마란 거야? 이거 어차피 6이니까 A5 더하기 A6이 제로란 거잖아요. 근데 A6은 A5 더하기 D잖아. 그러면 이 A5 빼기 4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0이다 해서 A5 값은 얼마? 4가 되겠죠. 그러면 A1도 알고 A6도 알겠네. 평균 곱하기 항해수 하려고. 그러면 A1은 앞으로 4칸을 더 가는 거죠.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D라면 16 더하기 4야? 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A6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 잠깐만, 4가 아니라 2죠. 뭐야, 쏘리. 2고, 어쨌든 20을 넣는 여기 22. 그 다음에 A6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S6은 2분의 1 곱하기 평균 곱하기 항해수 A1 더하기 A6니까 22 빼기 2야? 그럼 20이지. 거기다가 6을 곱해 해서 얼마? 공차가 마이너스. 잠깐만. 계산이 잘못됐어. A5 더하기 A6은 제로. 그러면 2A5 빼기 4. A5는 마이너스 S12가 제로니까. 잠깐만. 이거 6 더하기 7을 하죠. 오호. 6 더하기 7. 그러면 6으로 바뀌겠죠. 그럼 A6은 2가 되겠지. 이게 A6. 이게 A6. 그럼 A1만 하면 되지. 쏘리. 자, A6이 2니까 A1은 앞으로 5칸 더 가. 맞지? 20. 그래서 22. 2분의 그죠? 2 더하기 20 곱하기 6인가요? 그죠? 잠깐만. 5니까 20이죠. 왜 이래? 해서 96이 되겠습니다. 아이씨. 숫자 계산 다시. 일단 중요한 건 공차가 음수 12번째 항까지 항의 합이 제로니까 바로 보자마자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그려주시고, 저희 편이 0이랑 10이니까 센터가 6이다. 요거 해서 SN 최대값은 6에서 갑니다. 그래서 S6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이 돼 있어. 순간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피셔지 2번 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또 마이너스야. 근데 그냥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P 더하기 Q는 1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SP랑 SQ랑 같다고 했어요. 그럴 때 A1의 값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이잖아. 그러면 첫째 항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공차가 음수인데 첫 번째 항이 음수라면 계속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등차수의 합이 같을 수가 없지. 그죠? 계속 내려가니까 SN의 그래프가. 근데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면 첫째 항은 양수여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첫 번째 1번 문제랑 똑같죠? 그럼 또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위로 볼록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야? 위로 볼록? 자, 여기가 0이고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쨌든 SN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P 더하기 Q는 11이고요. SP랑 SQ랑 같다는 말은 이 등차수열 SN에 P에서의 함수값, Q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동일한 Y값을 갖는 그 서로 다른 두 점의 교점의 X좌표, N의 좌표가 P랑 Q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지? 그래요. 요게 SP고 SQ인데 같다는 거잖아. 근데 P 더하기 Q의 합이 11이래. 자, 이제 합을 보면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등차수를 배운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중앙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P 더하기 Q는 2분의 11이랑 같지. 2분의 11은 얼마야? 5.5잖아. 그럼 여기가 5.5죠. 그럼 뭐가 바로 탁 튀어나오냐면 여기가 절편이 바로 특정이 되죠. 왜? 1대 1이니까. 이차함수는 뭐 때문에 나온다? 대칭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11이네. 숫자 너무 예뻐요. 그죠? 그러면 S11이 얼마? 제로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계산할 때는 우리는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들어가는 거지.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항의 합은 항의 개수가 홀수계니까 이 센터는 6이죠. 그러니까 11 곱하기 A6이 제로여서 A6은 얼마? 제로다. 그죠?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그럴 때 A1을 찾으라고요? 그럼 몇 칸 뒤로 백해야 되지? 5칸 뒤로 백하는 거지. 앞으로 갈 때가 플러스 D였으면 뒤로 갈 때는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D를 더해주시면 A1이 나오겠네? 따라서 A1은 얼마지? D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D가 마이너스 2.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bad. 크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진짜 발문 때문에 좀 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못 읽어서 뒤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못 읽으시면 답이 없어요. 자, 이거는 고1 수학에서 함수에서 할 때 배웠던 거지. 자, 이건 뭔 말이야? x는 4 선대칭 항등식이죠. 남 놓고 기억자야. 왜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빨리 읽는 방법은 정역 원소 두 개를 더해서 반을 나누면 그 선의 그 값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x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만 살짝 그려봐도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어쨌든 이차함수는 4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근데 이 이차함수 fx가 4에 대해서 선대칭인 거 아는데 최고차의 개수, 즉 아래로 불러는지 위로 불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나는 거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자 fn을 SN을 정의한대. 자, 등차수의 합으로 정의한다. 이제 이런 게 전혀 어색하지 않지. 애초에 2차 함수가 등차수의 합이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자, 요 말 뜻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K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것 때문에 발문 독해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아니야, 별거 없어. 우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여기고 여기가 4고 뭐 S8이 제로다 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위로 볼록도 마찬가지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이고 8이고 여기가 4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요. 이건지 이건지. 근데 그래도 통일되는 게 뭐냐면 이 표현 그 자체 때문에 그래. 이거 절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이 말은 절대값 SN, SK 절대값 SK 플러스 1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게 어쨌든 SN의 그래프인데 절대값은요 접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얘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해서 SN의 그래프는 정해져요. 절대값 SN의 그래프는 정해진다고. 이거야. 그냥 뒤집어 올린 거. 밑에 있는 거 다 접어 올려라.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인 거 잘 알고 있다고. 0이고. 그러면 요거 있잖아.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K는 자연수야. K 플러스 1도 자연수인데 K가 K 플러스 1보다 작잖아요. 숫자의 관점에서. 그러면 정의역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K라고 하면 이런 데가 K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치? 그 얘기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 중에서 가장 큰 걸 고르라는 건데, 자, 지금 이럴 때 항상 예시를 들어보면 돼요. 0과 4 사이에 있을 때, 요때는 K가 K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여기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요. 맞죠? 그럼 얘를 만족시킬 수 없지. 그러니까 K는 0과 4 사이에 있으면 안 돼. 맞지? 반대로 K가 8보다 같거나 크다고 할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K가 잡힌다면 역시 SK, 절대값 SK가 절대값 SK 플러스 1보다 작네요. 높이. 세로 길이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지 말란 소리네. 이거 만족 못한다는 소리네. 맞지? 그러니까 됐어요. 답은 여기서 나오겠네. 여기 5, 좁아. 5, 6, 7 이렇게. 그러니까 K가 4도 되고 K가 4면 절대값 S4는 절대값 S5보다 크고 절대값 S5는 절대값 S6보다 크고 절대값 S7은 절대값 S8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요 감소하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겠네. 맞지? 하니까 그 중에서 K가 가장 큰 걸 잡아라가 지금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7이 되겠죠. 답 7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차 함수 fx고 fx의 선대칭, 대칭축을 4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차 함수 fn으로 이제 정의역을 제한시키는 거지. 그럼 등차수열과 같다. 그러면 이제 요 부등식은 다시 말해서 절대값 sk가 절대값 sk 플러스 1보다 크다 인 걸 얘기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가 작은 것이 더 크다라는 말은 이건 쉽게 말하면 그거죠. 감소함수야. 그리고 뭐 그렇게 감소함수, 증가함수 멋있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K가 어차피 자연수 아니야? 맞지? 그럼 대입을 해봐. 이쪽에 있으면 부동업 방향 반대해서 만족시키지 않는구나.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구간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4번, 5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5페이지 필수예제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그 24페이지 필수예제 3번까지 했는데 25페이지는 필수예제 4번이어야 됩니다. 제가 만드느라 오타. 누가 오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자, 2019년 4월 교육청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가 양수고요. 첫 장부터 n항까지 잡을 SN. 자, 계속 나오고 있고, S9가 절대값 S3랑 같은데 그 값이 27로 특정이 되어 있네. 그랬을 때 A10을 찾아라. 자,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S9는 항의개수가 홀수계니까 평균 곱하기 항의개수를 해주면 9 곱하기 A5 해서 여기 27이니까 A5가 바로 3으로 특정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S3도 항의개수가 홀수계잖아. 그럼 평균 곱하기 항의개수 쳐주면 절대값 3 곱하기 A2 여기 27인데 3은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럼 절대값 A2가 9라는 거여서 A2가 플러스 마이너스 9인데 A2가 만약에 9라고 하면 여기서 다 3칸을 더 가는 거지, 맞지? 근데 공차가 양수라며. 근데 9에서 어떻게 3으로 줄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바로 보자마자 A2가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차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이거에서 이걸 빼? 그럼 3D야? 그럼 3에서 마이너스 9를 빼? 그럼 12야? 그럼 3D가 12? 그럼 D는 4가 되겠네. 해서 일단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A10은 초단위로 나와. A10은 A5 더하기 5D잖아. 근데 A5가 3이었고 그 다음에 5D가 이거 얼마? D가 4니까 20이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해서 23이 되고. 답은 일단 냈어요. 해서 요게 이제 끝이 아니라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실어 놓은 건데, 자, 우선 우리가 그 정도 안다 이거지. D가 양수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뭐야 되겠어? 첫 번째 항이 이게 음수여야 되겠죠. 왜? 첫 번째 항이 양수면 이게 SN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절대값을 친 게 같을 수가 없죠. 맞지? S9가 27이어서 9 곱하기 AO가 27이어서 AO가 3인 거는 뭐 자명한데, 저 절대값 S3가 27이다 라는 조건이 S3도 27이다, S9도 27이다. 첫 번째 항이 양수면 S9랑 S3이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값이 계속 커지는데 어떻게 그 정역이 다른 함수 값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음수고 공차 양수다라는 건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배운 게 SN의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죠. 음수, 양수. 첫 번째 음수, 공차 양수니까 아래를 볼록한 이참수. 요걸 딱 그려서 y = SN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절대값 S3는 SN의 n = 3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 SN에서 절대값 SN 그래프를 생각하려고. 그럼 그냥 꺾어서 접으면 되죠. 맞죠? 이렇게 왜 이래 이거. 접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절대값 SN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럼 27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27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가 9인 건 괜찮은데 3이 안 잡히지. 그래서 이건 탈락. 그럼 27이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아니면 여기죠. 만약에 1번에 27이 잡혔다라고 하면 1번 라인에 가로 상수함수로 27이 잡혔다고 하면 여기가 9고 여기가 3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2번으로 27이 잡혔다면 y = 27이 잡혔다면 여기가 9고 이런 두 군데 중에 하나가 3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 이거 3의 위치를 한번 특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요. 이건지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3이 어디 있어? 후복은 지금 여기 셋 중에 하나는 거야. 그럼 이런 거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이차함수의 x절편 하나를 알면 돼요. 여기를 알아내서 센터를 특정하면 3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SN이 언제 0이 될까? 요걸 생각해 보는 거야. A5가 3이라고 했고 A2가 어디? 네, -9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차가 플러스 4라는 것도 잡아냈다고. 그럼 SN을 이렇게 잡으면 돼. SN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성이 없다. 그리고 n제곱의 개수의 절반이 공차다. 그러니까 2분의 4n에 n 빼기 네모 이런 식으로 세팅해줘. 그러면 S3이 -9인 거잖아. 그지? S3이 -9라고? 왜냐면 밑에 있던 거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 라인은 마이너스 SN이고 이쪽 라인이 플러스 SN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치? 양수 구간, 음수 구간. 그러니까 S3가 -9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3 대입하면 -9가 나오면 되죠. 그럼 3을 대입해 볼게요. 요거 2니까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 빼기 네모가 얼마? -9가 아니라 27이요. 27이 된다는 거거든. 요거 네모를 딱 풀어주게 되면 이 네모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5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15면 여기는 4분의 15가 되죠. 아, 그래서 S3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로 특정될 수 있었어요. 오케이? 추가적으로 답을 내고 나서 등차수 합의 그래프로 3의 위치를 특정해보는 것까지 해설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답만 내고 장땡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버라이션이 생겨가지고 다른 어떤 추가적인 질문을 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도 생각하면서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마지막 필수 예제.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4점짜리. 자, 인생을 바꾸는 4점이죠. 자, 첫 장이 5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래요. 보자마자 우리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다. SN 그래프를. 이거 해가지고, 그죠? 그랬더니, 또, SN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시그마랑 섞었는데, 시그마, 제발 쫄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n부터 n 플러스 4까지 연속적인 항의 합을 더하라는 거잖아. 그냥 풀어서 써봐. SM 더하기 SM 더하기 1 더하기 SM 더하기 2 더하기 SM 더하기 3 SM 더하기 4니까 총 몇 개의 항의 합이지? 5개의 항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SN의 그래프를 알고 있고 요런 애들을 어떻게 인식할 거다? SN의 함수값, 즉 높이, y좌표로 리딩을 할 거예요. 왜? 그래프를 배웠잖아. 그래서 SN 그래프를 생각할 건데요. 여기서 SN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위로 볼록? 그럼 0이고 여기 이제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여기 센터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결국 SN의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알려면 요 네모, 절편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걔 어떻게 잡아? 얘랑 똑같아. 해볼게. 다시 SN은 자 2분의 공차 얼마? 마이너스 4 n에 n 빼기 네모 이런 식으로 잡으면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n에 n 빼기 네모잖아. 근데 a1을 줬지. 우리는 알고 있어. 뭐를? s1이랑 a1이랑 같다는 거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1 빼기 네모가 50이라는 거잖아. 50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네모 50이니까 2 넘어가면 2 네모가 50이잖아. 그럼 네모가 얼마야? 26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6이었고 센터가 딱 13이 되겠네요. 그러면 SN은 13에서 최대값을 갖는 개형이 되겠죠. 그래서 늦게 왔어. 무슨 말이야? 이거 함수값을 인식한다고? m이랑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를 더했을 때 가장 높이가 커야 돼? 함수값들이 커야 돼? 그러면 당연히 평균에 몰려있으면 되겠죠. 직관적으로 바로 보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정중앙 대칭을 기준으로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 플러스 4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 높이들 세로 함수값들의 합이 가장 크겠죠. 끝났네. 센터가 딱 얼마면 돼? 13이면 되겠죠. 따라서 n 플러스 2가 13이니까 m은 11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다시 5개 항의 함수값이 가장 커야 된다. 그러면 2차 함수 대칭축을 기준으로 정중앙에 모여 있으면 된다. 요 이외의 상황은 절대로 이 상황보다 클 수가 없죠. 다 자명은 어울립니다. 2차 함수 대칭성 때문에. 아시겠죠? 계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SN 그래프 잡는 거 수식적 특징을 활용해 가지고 잡아내 가지고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잘 할 수 있으면 애지가 나온 문제들은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